사람을 경계하며 조종하는 수입니다. 사람을 경계하며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나를 빛나게 하라. 칼자루를 함부로 넘기지 마라. 가까운 사람부터 경계하라. 바닷물로는 가까이 있는 불을 끌 수 없다. 얻고자 하면 먼저 내주어라. 공을 자랑하는 순간 공은 사라진다. 인내를 약으로 써야 진실을 인정받는다. 큰 일은 작은 일로부터 시작된다. 동쪽으로 달려가는 미치광이를 쫓지 마라. 긴장의 끈은 안정적일 때 놓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칼자루를 함부로 넘기지 마라. 이 얘기는 잘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서나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옛날 제왕들도 권력은 자기 자식하고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나누는 순간 힘이 미약해집니다. 약해집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달려가는 미치광이를 쫓지 마라. 이건 굉장히 좀 자극적인 용어인데요. 이거 굉장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말을 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정말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선거를 치르다 보면은, 아니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은, 특히 선출직에 나온 사람들, 이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표 안 줄 사람은요, 내가 무릎 꿇고 인사해 표 안 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자꾸 집착하고 쫓아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 다 받아요.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끝까지 안 맞는다. 이건 분명하게 명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선출직들은 그 하나도 끝까지 한번 얻어보겠다고 하는데 그 힘이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쓰시고 아닌 사람은 버릴 것은 버릴 줄 알아라. 그래서 이 지도자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긴장하지 마시고 지도자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선거 전략적인 부분을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지역에서 보면 어떤 의원이 신나게 욕먹어.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저 사람 반이 안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 선거 전략에서 하나 의원님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안티도 지지다. 뭔지 아시겠어요? 네. 안티도 지지다. 사람들은 지도자에게 관심이 없으면 욕도 안 한다. 그래서 안티도 지지다. 이거 머릿속에 딱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두려움 없이 나가라. 우리 의원님들. 그래서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티도 지지다. 나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것을 기회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고, 그것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단순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 사람을 경계하며 조종하는 술. 두 번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비를 가릴 때 세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 말을 가리지 않으면 독이 된다. 유행한 생각이 양쪽을 만족시킨다. 작을 때 뿌리 뽑고 싹틀 때 방비하라. 충신과 간신의 구별은 경청하는 자의 몫이다. 나무 밑동만 흔들고도 전체를 움직여라. 권력은 나눌수록 약해진다. 한 손으로 박수를 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작은 손실 때문에 큰 이익을 허물지 마라. 작은 충성이 큰 충성을 망친다 했는데요.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의원님들한테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써있죠? 유연한 생각이 양쪽을 만족시킨다. 유연한 생각이 양쪽을 만족을 시킨다. 이게 좀 말로는 이해가 되는데 어떤 내용인가? 제가 현상을 얘기할게요. 이게 황희정성의 리더십입니다. 자, 우리 의원님들 지역에서 이 유권자들, 시민들과 얘기해보면 뭐죠? 리더는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딱 정리를 해줄 줄 알아야 그게 멋진 의원이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와도 옳은 얘기여도 그럴 수 있겠군요. 이렇게 해야지. 맞아. 의원님들 입에서 맞아 하는 순간에 그게 소문 다 나오래요. 그리고 그 민원인이 가지고 온 내용에 대해서 옳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반대하는 시민들도 있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김성원? 네.
그리고 틀린 내용을 가져와도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우유부단한 게 아닙니다. 이게 지도자의 길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세상은 정답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답 없습니다. 오늘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내일은 이게 맞을 수 있어요. 저 유연함으로 모두를 만족시키면서 그리고 어느 누가 가서 어느 누구를 공격해도 절대 동요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인간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의혹이라고 하는 이 콤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잘 활용해 온 사람들은 D급, 2급 후보라 할지라도 성공하더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속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운영할 줄 알고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이 스피치, 이 말씀하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배우는데 복잡하게 배우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단순하게 말씀하시고 단순하게 얘기해라. 자, 이것도 한번 가까운 곳부터 살피는 자기 관리의 술. 자, 겉으로 보이는 행동에 진심이 담겨있다. 모른 척 물어보면 더 알게 된다. 연륜이 차이를 만든다. 교묘함보다 우직함이 낫다. 사랑하면 가까워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멀어진다. 눈앞의 이익만 보면 위기가 안 보인다. 최고가 되어야 최고를 부린다. 재주 있는 사람은 결국 눈에 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도록 일을 하라. 신뢰란 보이는 만큼 보인다. 자리에 맞는 그릇이 있다. 다 맞는 얘기죠.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최고가 되어야 최고를 부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고가 되어야 최고를 부린다. 또 프로를 만나면 성공할 수 있다. 가까운 곳부터 살피는 자기 관리의 술. 그러니까 자기 그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좀 잘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가까운 곳부터 살피는 자기 관리의 술. 자만하는 순간 벼랑 끝에 쓴다. 자신에게 엄격하면 위험이 선다. 잦은 변화는 손실만 가져온다. 그루터기에 앉아 토끼를 기다리지 마라. 만족을 모르면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낙엽 하나를 보고 가을을 미리 안다. 바꾸고 싶으면 자신부터 먼저 바꿔라. 벽에 틈이 생겨도 당장 무너지지 않는다. 현실에 민감하면 대안이 보인다. 여유 있는 것부터 부족함을 채워라. 자, 여러분, 저는 이 한미자의 관계수를 읽으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현실의 문제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무엇이 부족하고 내 자신이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알아야 그 부족함을 채우는 방법과 방향이 나온다. 자, 현명한 불신으로 사람을 다루는 술. 자, 한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한비자의 관계술이기 때문에 한비자의 말을 빌어서 얘기하겠습니다. 한비자는 자기 부인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비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다만 사랑하라. 왜 한비자가 이런 얘기를 했느냐? 한비자 부인이 배를 짰던 거예요. 저 옛날 배틀 있잖아요. 배틀. 이걸 짰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 돈을 안 벌어다 주지 않으니까 자기 부인이 그 배틀을 가위로 잘라버리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는 일을 더 이상 못하겠다. 네가 돈을 안 벌어오니까. 그걸 보면서 한비자가 나하고 한 이불 속에 사는 저 여인도 저러니 남들이야 오직 나한테 더 그러겠나. 이래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내가 사랑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한비자의 말에 조금은 동의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믿음보다 더 큰 게 사랑일 수 있잖아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용서가 있고 이해가 있고 간용이 있고 배려가 있고 너그러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핵심, 이 확신이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어느 한 부분이지만 사랑은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이에요. 인재를 쓸 때는 견제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나를 뛰어넘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견제가 필요하죠. 그죠? 다음에 충성에 기대지 말고 배신을 못하게 만들어라. 다음에 거울과 저울처럼 흔들림 없는 카리스마. 권위를 지키려면 무게감을 가져라. 처벌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처벌하라. 신상필벌이 확실하면 상대를 움직일 수 있다. 측근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라. 실용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자, 신상필벌 아시죠? 그죠? 상을 줄 때는 확실하게 주고 벌을 할 때는 확실하게 벌을 줘야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조직의 역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 질서를 잡아낼 수 있다. 또 두 번째 봅시다. 현명한 불신으로 사람을 다루는 술. 자신이 세운 기준에 억지로 맞추지 마라. 상은 정확히 벌은 빠짐없이 주라. 성공과 폭군의 차이는 자신을 제어하는 데 있다. 추천을 할 때는 원수도 상관하지 마라. 상은 아랫사람에게 벌은 윗사람에게 하라. 가까운 사람의 잘잘못은 분명히 따지라. 법이 바르면 원망이 없다. 원칙을 보여주면 신뢰는 따라온다. 가시나무를 심으면 결국 찔리게 된다. 이 마지막 부분 얘기하겠습니다. 유자나 탱자 나무를 심게 되면은 맛있는 열매를 맛볼 수 있고 향기를 맛볼 수 있지만은 가시나무를 심게 되면은 그 가시나무가 성장하게 되면 반드시 찔리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 고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 나라와 이 노나라에서 이 양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 키우는 아주 기술이 있는 사람인데 사람 인재를 잘 키워서 고장의 수령으로 키워가지고 세 사람을 이렇게 출세를 시키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 나라에서 죄를 지니까 자기가 키운 사람이 가장 먼저 벌을 주겠다고 쫓아오니까 양호라는 사람이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또 그렇게 열심히 또 이 인재들을 찾아서 또 열심히 키워놨더니 그 나라에서도 양호가 좀 이 죄를 지으니까 그걸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쫓아오니까 또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진날에 와서 이제 그 양호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잘 추천해서 잘 키운다고 소문이 나서 마지막 그 진나라인가 제나라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나라 들어가서 왕을 만났는데 왕이 당신은 사람 키우는 천재인데 어찌하여 이곳에 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양호라는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각하 유자나무나 탱자나무를 심게 되면은 열매를 맛볼 수 있고 향기를 맡을 수 있으나 가시나무를 심게 되면 반드시 그 가시에 찔리게 된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잘 추천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 주변에서 보면은 회사나 조직이나 또 내 주변에 나하고 가깝게 지낸 사람들 중에서 인성이나 근본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뭐 때와 장소에 따라서 사람은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는 저도 동의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정말 그 사람 인성이 바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거기다가 내가 적선을 해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이 잘 되게 해서 해야 되겠다. 근본이 안 된 사람이 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걸 가지고 나를 찔른다. 그래서 이 현명한 불신으로 사람을 다루는 술에서 정말 이 사람을 잘 추천하시고 사람을 잘 보고 이렇게 키워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